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0대와 관련한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요. 70대 할머니가 본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좀 발생했어요. 그랬죠. 저 개가 또 풍산개예요. 예. 북한에서 유명한, 우리나라는 이제 진돗개가 유명하지만 예. 북한에서는 풍산개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개. 그렇죠. 예. 그리고 풍산개 하면 충성심,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은 아마 예. 개가 할머니를 물어서 사망에 이르신 걸로 이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10m 떨어진 골목에서 개의 왼쪽 송곳니, 어금니가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m 떨어진 곳까지 가서 거기서 할머니를 물어서 할머니가 거기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와서 안방에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물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남아요. 지금 CCTV도 없고 정황 증거가 없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개가 갑자기 할머니를 공격했을까. 일반적으로 개는 충성심이 강해서 주인을 8년이나 기른 주인을 물 것이라고는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주인은 잘 안 물죠.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런데 할머니를 저렇게 잔인하게 물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을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경찰로서는 그런 다른 정황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개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저 개를 이제 안락사를 시킬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개가 직접 뭐 물지 않았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물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요한 어떤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개를 정확하게 어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 개한테서도 피가 막 묻어 있었고 할머니가 뭔가 물린 장국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개의 치아라든가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입은 상처가 이제 들어맞는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정말 개가 이렇게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해야겠지만 뿐만 아니라 개가 그러면 왜 물게 됐을까 이런 부분도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시골에 지금 요즘은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도 이제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외지에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면 외지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시골에 혼자 사시면서는 그 뭐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허전하시기도 하니까 저 반려견을 많이 키우게 되세요. 근데 그 도시와는 달리 시골에서는 저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 동물도 맞고 이러려고 좀 큰 동물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는 경우에 사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개가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문다면 이런 개는 안 키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뭐 개의 몸무게가 얼마 넘고 어떤 품종은 되도록이면 안 키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그 개가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실 필요에 의해서 좀 큰 개를 피우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방지하려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개가 이런 반응을 하니까 이런 걸 안 하시도록 또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개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밝혀야겠지만 만약 물게 됐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꼭 밝혀서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또 이제 동물병원 원장 얘기는 이 개의 이 송곳니가 굉장히 강해서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 풍산개는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의심이 가는 건데 풍산개가 3마리가 모이면 호랑이도 잡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쨌든 용맹한 사냥개인데 사람의 피부가 풍산개가 물었다고 해서 풍산개의 이가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그 네티즌 일각에서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혹시 제3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동물이 할머니를 공격하려고 해서 풍산개가 그 동물하고 싸우다가 뭐 송곳니가 빠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 사실관계하고는 별개로 요즘에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죠. 특히 노인 독거 가구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식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자녀가 4명이나 있지만 다 출가한 상태에서 외로우니까 지금 반려견을 키우게 된 것인데
전국 곳곳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에 그 반려견 때문에 본인이 위험에 처한다거나 예. 이웃이 위험에 처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 대형 반려견 또 맹견 이런 예. 거 키우시는 그 주인을 대상으로 뭐 안전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주인들한테 라이센스를 발급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러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나 목줄도 반드시 하게 그렇죠. 하죠. 목줄은 예. 반드시 해야 되고 입마개 같은 경우에는 맹견, 대형견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 요번에 집 앞에 한 10m 앞에서 송곳니가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집 앞에서 입마개를 했다면 송곳니가 빠지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렇겠죠. 방지가 됐었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것대로 밝혀야 되지만 예.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려견 문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예. 현재 예.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맞게 돼 있는데요. 예. 이 맹견이라고 하는 종류가 6개로만 제한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사견이나 뭐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나 이런 몇 개 6개 종류만 있고 풍산개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풍산개가 그렇게 위험한 개라고 하면 그렇죠. 거기 6개 종류 하나를 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게 의무적으로 주인들이 데리고 나올 때 입마개도 하고 목줄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물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서 만약에 풍산개가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고 위험한 개라고 하면 이 6개 외에 다른 개들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개는 안락사를 시킵니까? 법적으로? 예, 사실 이제 사람을 해치게 한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다른 개를 해치게 하거나 이제 사람을 물거나 이런 개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다른 개를 물게 하거나 뭐 과실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과실치상이라든가 이런 예. 이제 뭐 그 처벌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손괴가 되거든요. 이제 다른 동물.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물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피해자니까 오히려 그러면 네. 이제 동물에 대해서만 이제 이 안락사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천만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네. 여기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서 여기 법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그런 필요가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려견 또 경북 지역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 동물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예. 사실 개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도 데려나가니까 또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예. 다른 동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으니까 이 매뉴얼을 알겠습니다.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하재근 평론가님 글쎄요. 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지금 예. 이번 사건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예, 그 왜 대전에서 그랬다는 벌어진 겁니까? 사건인데 50대 승객이 버스에 탄 거죠. 근데 70대 기사분이 예. 50대 승객이 잔돈을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이 우리가 지금 잔돈이 없으니까 다음 차를 타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50대 승객이 격분해가지고 70대 버스 기사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가한 사건인데 예. 요즘에 이제 버스 기사분한테는 보호 가림막이 가림막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깨려고 이렇게 막 시도를 하다가 그게 깨지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문 틈으로 이제 그 50대 승객이 상반신을 내밀어서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분이 안 풀렸는지 하반신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발로 예. 70대 이 기사를 차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런 모욕적인 행동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차지이기 때문에 뒷차를 타라는 얘기인데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운전기사를 그것도 주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주행 중인 그 운전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저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저 버스가 주행 중이니까 다른 차량까지 위험하게 되니까요. 그 예. 원인 제공을 하게 되니까 가중 처벌하는 게 특가법상 들어가 있어서요. 이제 저런 경우는 훨씬 엄하게 처벌됩니다. 예. 너무 멀어서 세게 못 때리니까 앞으로 와서 좀 맞아라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만취했다요, 저 예. 남자가. 그런데 정말 너무하네요. 너무하고요. 예. 본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저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50대가 70대 할아버지 운전사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좀 더 잘 때리게 앞으로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운전기사가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나는 돈 10원 안 내도 안 잡혀갈 자신 있다. 이러면서 또 사람이요? 폭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분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나 상처도 깊지만 예. 결혼 폭행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을 때 저분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요. 그렇죠. 저분 정말 좀 오랫동안 깨달으실 수 있도록 올해 국가에서 밥 좀 먹여주시고 좀 오랫동안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남자분 때리신 분 감옥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특히 뉴욕 같은 데 보면 택시에 보면 택시 기사가 거의 그 플라스틱 벽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저희가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들어갈 수 없게 아예 못 들어가게요? 더 좀 그 보호막을 가림막을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특별히 승객들이 불편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냥 운전기사만 더 안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승객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저렇게 가림막을 넘어가지고 네. 막 들어오니까 저렇게 운전석 하시면 쪽으로요. 그 차 타고 있다가 주행 중이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하거나 다른 차량도 위험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